요즘 이제 그 며칠 아픈 앵무새 간병하는 방법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새가 아플 때 전화가 자주 와요.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아픈 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저는 분양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분양한 새가 2, 3개월 내에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뭐 사고 아니고서는 뭐 소파에 깔려서 죽었다, 뭐 변기에 빠졌다, 뭐 국 끓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그 지나가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훅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. 뭐 안고 자다가 뭐 물렸다. 뭐 나가는데 따라 나오다가 문 닫는데 거의 뭐 낑겼다. 이런 사고들도 뭐 한 전체 뭐 입양 입양자님들을 통틀어도 그런 사고들도 뭐 2, 3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한 사고들이고, 뭐 물론 이제 생물이니까요. 아직 있다 보면 키우다 보면 아플 때도 있죠. 그래도 이제 그런 것조차도 1년에 전체 입양량도 다 통틀어가지고 1년에 하나이 그럴까 말까인데, 어떻게 아픈 새들이 이렇게 매일 같이 이렇게 있는지, 그것도 입양한 지 이제 뭐 2주 됐다, 한 달 됐다 이러시는데, 아마 이건 분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고 분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앵무새들은 아픈 걸 잘 숨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분양에 갔는데,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어떤 이제 가지고 있던 질병을 더 가속화시켜 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오는 거죠. 오늘도 정말 속상하게, 이게 뭐 작은 새들이 잘못됐다고 해도 속상한 거지만, 큰 새들이 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속상한 거거든요. 어느 누구한테는 정말 한 번쯤 입양해보고 싶은 로망조이기도 하고, 이제 그런데 그런 새가 잘못됐다고 하면 정말 속상하죠. 가정 분양으로 청금강 2아이를 데려오셨다고 하는데, 청금강이 그렇게 가정에서 번식이 잘 되나 봐요. 가정에서 입양했다는 분들이 최근 들어 이제 부쩍 많으십니다. 근데 와서부터 계속 구토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을 계속 이제 2, 3주 먹고 그랬는데, 한 아이는 이제 오늘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남아있는 한 아이라도 잘 지켜주고 싶어서,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냐. 근데 사실 말씀만 들어가지고 알 수는 없겠죠.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면 수의사님이 진작에 해결을 해주셨겠죠. 병이란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, 물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게 또 작용하는 병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 안 됩니다. 보호자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을 것 같고, 뭐 그렇게 이제 죄책감이나 슬픈 마음으로 그런 거 가실 같은 걸 숨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아이를 많이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돌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분명한 거는 이제 나쁜 보호자는 아니죠. 정말 아니죠.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는지,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이제 알 수는 있어요.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직업이고 붙어 있으니까 뭐 1시간 간격으로도 이유식을 먹이고 2시간 간격으로도 먹이고 이제 하는데, 본업이 따로 있으실 텐데도 데려오셔가지고 3시간 아니 3시 하루 3번씩 먹이셨다고. 3시간이 아니고 하루 3번씩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. 하루 3번 시간을 맞춰가지고 먹인다는 것도,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. 정말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죠. 그건 진짜 이제 가족 이상으로 연결된 존재였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입양할 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앵무새들이 아픈 걸 잘 숨기거든요. 근데 어떤 좀 이제 나쁜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잘 보시고 좀 의심되는 부분들은 입양하고 바로바로 이제 분양자한테 문의하고, 이런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.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까요.
네, 그렇게 하시면 뭐 처음에 이제 구토하고 뭐 이랬다는 거 보니까 뭐 어떤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 장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이유식을 계속 묽게 먹이셨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내 점막도 손상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간 기능이나 장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더 이제 힘든 상황에 갔을 것 같은데 혼자 감당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또 병원도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떤 또 증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수의사한테 진료받기도 힘들었을 테고 주변에 이렇게 문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조차 이거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요. 예, 보호자님들은 항상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결과가 그러니까 괴로울 텐데 아마 아이도 알지 않을까요? 아이도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그런 마음 다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뭐 옆에 있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보호자님 때문에 가정으로 입양이 됐고 따뜻한 손, 따뜻한 목소리 속에서 살아봤어. 무섭고 아팠던 순간도 있었지만 보호자님 덕분에 이 세상을 경험했어. 나를 잊지 말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.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은 아이를 잘 돌보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진료받고 오셔서 이제 애들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또 병원에 다시 방문할 때 수의사님한테 전달해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또 받아가지고 잘 간병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양한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입양한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서로 얘기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누가 또 억울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고 입양할 때 입양자님이 새를 잘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런 게 또 좀 걱정된다 하면은 입양하는 시점에서 동물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질병검사 정도는 받아본다든가 뭐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분양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이제 분양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워요. 저도 이제 새를 좋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우리가 좀 분양하는 사람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앵무새들을 돌보고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겠지만 입양하시는 분들도 입양하는 시점에서 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려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정도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 정도는 이제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치료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진료만큼 받아보시는 게 그래야 저기 뭐 시간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. 아니면은 임의로 뭐 이렇게 처방하는 거는 또 괜히 효과도 없는데 시간만 더 늦추고 애는 더 체력만 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. 의외로 또 초기에 또 바로 조치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뭐 감염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 주변에 뭐 살모넬라나 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들은 흔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건강할 때는 이제 면역력이 다 해결을 하는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뭔가가 또 이제 영향이 좀 불균형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몸이 좀 약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뭐 구토나 설사, 뭐 이제 기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빨리 나올 수 있죠. 이런 거는 그 약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. 초기에 빨리 이제 조치를 해주시면. 아니면은 이제 뭐 이유식 같은 것도 보관이 잘못되면은 이제 곰팡이균이 또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또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간이나 장에 이제 독성을 져가지고 뭐 설사나 구토 이런 증상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. 다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초기에 빨리 이제 조치를 하시면은요.
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임의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서 좀 이유식을 이제 좀 묽게 줘볼까, 애가 소화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수분량이 또 너무 많으면은, 근데 물론 또 이제 그렇게 큰 애들은 또 배직하게 주면 소화를 못해요. 장이 막혀버려요. 그걸로 또. 아니면 소낭이 정체돼 버린다거나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애들은 또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는데, 전해질 불균형이나 흡수장애, 또 이제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방이 중요하고, 예방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,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어떻게 하면 앵무새를 이제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가, 그런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 정말 힘든 거죠.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뭐야,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이렇게 길게 했네. 하는 얘기는, 저는 항상 이제 겁을 줘요, 입양자분들한테. 이우조로 데려가셔가지고, 이우조 때 많이 약한데 정말로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겠냐, 그러면은 조금 멈칫멈칫하시죠. 물론 데려가셔서 잘 키우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겁을 주니까 더 신경을 쓰시겠죠. 그래서 아마 데려가서 문제가 이제 안 생기는 건가 봐요. 물론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오래 키우시다 보면 어떤 병들도 오고 그래요. 근데 그런 것들, 근데 입양 초기나 이제 어릴 때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이 참 어려워요. 애들이 이제 밖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,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또 특히 더 약하기도 하고, 이 키우시다가 생기는 문제들은 그래도 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잘 이제 또 쉬면서 또 치료도 받고 하면서 잘 회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우조를 입양하실 때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. 뭐 이우조 데려오면 더 잘 따르겠지 이제 해서 데려오시지만, 뭐 살아있어야 이건 잘 따르고 그러는 건데,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, 큰 애들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이우조들은 금방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입양을 해주시면 힘든 상황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오전에 통화했던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